여러분, 지금 주방에 가서 그릇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만약 그 안에 금 간 그릇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돈이 안 벌리는 건 아닌데 왜 항상 남는 게 없을까?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운이 없나.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드값이 자꾸 늘어난다. 병원비가 계속 나간다. 경조사가 겹친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연말 상담에서 하루에 서너 번씩 듣습니다. 정말 과장 아닙니다.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사치한 것도 아닌데 자잘하게 계속 나갑니다. 제가 20년 넘게 풍수 전문가로 일하면서 집을 보면요. 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집이 아니라 이미 새고 있는 집입니다. 오늘 저는 돈을 끌어오는 풍수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건 솔직히 오래 못 갑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연말에 정리 안 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셉니다. 오늘 영상에서 연말까지 반드시 손봐야 할 집안 3대 공간을 말씀드릴 겁니다. 주방, 현관, 침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재물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이 영상은 앞부분만 보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공간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용히 끝까지 같이 가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수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뭘 사야 하나요? 어디에 두면 되나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늘 드리는 말은 이겁니다. 풍수는 더하는 게 아닙니다. 덜어내는 겁니다. 그럼 왜 덜어내는 게 중요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기운의 흐름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물을 담는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그릇에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멀쩡한 그릇에 담으면 물이 그대로 머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옛 기록의 학문은 날마다 쌓고 돈은 날마다 덜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집을 고쳤습니다. 이사 가서가 아니라 계절이 바뀔 때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은 쌓아두면 썩고 돌아가야 삽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잘 돌고 잘 머무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집 안에 쓸모없는 물건이 쌓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자잘한 새는 돈입니다. 이 영상은 부자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집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딱 세 공간만 봅니다. 첫 번째 주방, 돈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현관, 돈이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 침실, 돈을 지킬 힘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만들지도 못한 돈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방부터 갑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주방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집안의 약국이자
금고입니다. 가족의 건강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 건강 위에서 일하고 벌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방이 흐트러지면 돈보다 먼저 몸과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둘은 원래 잘 부딪힙니다. 그래서 주방은 정리가 안 되면 가장 먼저 재물운이 막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말에 주방에서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간 그릇을 모두 버리세요. 전부 다 버리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버리세요. 아직 쓰는데요. 하시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릇은 무엇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금이 같다는 건 이미 받는 역할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세트인데 하나 깨진 접시, 10년 넘게 쓴 식기, 손잡이 떨어진 컵. 이건 지금 당장 버리세요. 여러분 제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까운 마음이 재물을 막고 있습니다. 둘째, 수저를 깨끗이 닦아서 각자 정해진 자리에 두세요. 수저는 재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도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복이 수저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밥, 국, 반찬, 전부 수저로 먹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별로 수저를 구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저를 공용으로 쓰면 각자의 복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수저로 충분합니다. 굳이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단, 10년 넘게 쓴 휘어진 수저, 코팅 벗겨진 수저, 이건 버리세요. 그리고 가족 각자 수저를 정해주세요. 아빠 수저, 엄마 수저, 아이 수저. 이렇게요. 여유 있으시면 연말에 금색 계열로 바꾸시면 더 좋고요. 금은 재물을 상징하는 색이니까요. 셋째, 쌀통을 항상 8알 이상 채워두세요. 쌀통은 집안 재물의 상징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왜 쌀 귀하게 여겼습니까? 쌀이 곧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닥이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쌀통이 비어 있으면 돈이 있어도 마음이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비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쌀통 안에 마늘 3쪽, 붉은 고추 2개 넣으세요. 이거 미신 아닙니다. 습기와 부패를 막는 현실적 지혜입니다. 마늘과 고추는 살균 작용을 합니다. 과학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풍수적으로도 마늘과 고추는 나쁜 기운을 막아줍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넷째, 소금 단지를 배치하세요. 주방 배수구와 화구 사이,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수구는 나가는 기운이고 화구는 만드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소금을 두면 재물 흐름이 안정됩니다. 뚜껑 있는 단지가 가장 좋습니다. 유리병도 괜찮고 도자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3개월마다 반드시 교체하세요. 왜냐하면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데 오래 두면 그 나쁜 기운이 포화 상태가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꾼 소금은 절대 음식에 쓰지 마세요. 화장실에 버리세요. 다섯째, 약은 절대 눈에 보이는 곳에 두지 마세요. 식탁 위에 약병 놓고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주방은 건강을 만드는 공간인데 약이 보이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아픈 집이라는 기운이 생깁니다. 밥 먹는 자리에 약이 보이면 식사가 치료의 시간이 돼버립니다. 약은 반드시 서랍 안, 수납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상담드린 43세 분식집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분식집 하시는데 하루 매출 평균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통장엔 늘 바닥이라고 하셨어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고 남는 게 없대요. 월세, 식재료비, 인건비 빼면 진짜 남는 게 없다고요. 주방을 봤더니 금간 그릇이 20개가 넘었습니다. 손님용도 아니고 자기들이 먹는 밥그릇, 국그릇, 접시요. 세트로 샀는데 몇 개 깨지니까 남은 것들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저도 가족 구분 없이 아무거나 집어 쓰시고, 쌀통은 거의 항상 바닥 보이고, 약은 식탁 위에 줄줄이 놓여 있고, 이 상태론 절대 돈 못 모읍니다. 전부 버리시라고 했습니다. 금간 그릇 전부 버리고 새 그릇 세트로 사시라고, 수저는 가족별로 정하시고, 쌀통엔 항상 8알 이상 채우고 마늘 고추 넣으시고, 소금 단지 배치하시고, 약은 서랍에 넣으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뒤 전화 오셨어요.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하루 5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가 늘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2달 지나니까 확실히 보이더래요. 한 달에 약 80만 원씩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뭐가 달라졌냐 물으니 모르겠는데 자잘하게 나가던 돈이 안 나간대요. 냉장고 고장 안 나고 가스레인지 말썽 안 부리고 병원도 안 가게 되고 그냥 평온하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새던 돈이 멈추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셨다면 이미 절반은 하신 겁니다. 댓글에 주방 정리 시작이라고 한 줄만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제 돈이 들어오는 첫 관문, 현관으로 갑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이 답답하다, 어수선하다, 어둡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풍수적으로는 이미 돈이 오래 머물기 어려운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깨끗한데요. 하시는데 풍수에서는 현관이 7알입니다. 집 안이 아무리 좋아도 현관에서 한번 꺾이면 기운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말에 현관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5가지입니다. 집중하세요. 첫째, 정면 거울을 치우거나 옮기세요. 현관문 열었을 때 정면에 큰 거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기운이 머무르지 않고 튕겨 나가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꼭 필요하면 작게 옆으로 두세요. 원형이 가장 무난합니다. 둘째, 문을 점검하세요. 도어라 건전지, 헐거운 손잡이, 삐걱거리는 경첩. 하나라도 방치돼 있다면 집안 흐름은 이미 어딘가 새고 있습니다.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발을 정리하세요. 현관 바닥에 신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른 신발은 위, 아이 신발은 아래, 신발코는 안쪽 향하게. 그리고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은 지금 당장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끝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금 단지를 놓으세요.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안 보이는 안쪽에 뚜껑 있는 단지로 두고 3개월마다 교체하세요. 현관 소금은 복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나쁜 흐름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절대 음식으로 쓰지 마세요. 다섯째, 시든 식물과 먼지 쌓인 조화는 절대 두지 마세요. 현관은 살아있는 기운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기운은 사람 마음부터 가라앉힙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35세 맞벌이 부부 박씨 가족이 계셨어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데 남편 월급 500, 아내 월급 400 합쳐서 월급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돈이 안 모인다고 찾아오셨습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고 저축은 꿈도 못 꾼다고요. 현관 보자마자 한숨 나왔어요. 신발이 20켤레 넘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정면엔 전신 거울 크게 걸려 있고 화분은 말라 죽어서 흙만 남아 있고 조화는 먼지 수북이 쌓여 있고 도어락은 배터리 경고음 빵빵 울리는데 몇 달째 안 바꾸신 상태. 이 상태로 돈 모으려면 평생 걸립니다. 아니, 평생 가도 못 모읍니다. 전부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거울 치우고 신발 다 신발장에 넣고 안 신는 거 버리고 도어락 건전지 바꾸고 죽은 화분 버리고 조화 버리고 소금 단지 하나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6개월 뒤 전화 오셨어요. 생활은 똑같습니다. 월급도 똑같고 출퇴근도 똑같고 애들 학원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덜 급해졌다고, 쇼핑 충동이 줄었다고요. 예전엔 스트레스 받으면 온라인 쇼핑 막 했는데 이젠 그게 줄었대요.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저축이 되기 시작했대요. 돈은 급한 사람한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관은 돈을 부르는 공간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도 도망치지 않게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관 떠올리면서 아, 이건 바꿔야겠다 하나쯤 떠오르셨죠.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흐름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방과 현관 이야기 들으셨는데 혹시 벌써 실천하고 계신 분 계시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현관 정리 완료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간, 99%가 놓치는 공간, 침실로 갑니다. 주방에서 돈을 만들고 현관으로 돈을 들였는데도 돈이 안 모이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사람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집입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운이 회복되는 곳이고 재물이 머물 힘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집은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결국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돈은 반드시 새게 됩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쓸데없는 걸 사고 불안하면 돈을 씁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침실을 재물의 저장고로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말에 침실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5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째, 베개를 햇빛에 말리고 깨끗이 세탁하세요. 2년 넘었거나 목이 아프다면 바꾸시고요. 왜냐하면 베개는 머리가 닿는 곳이라 기운이 가장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깨끗이 말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베개 커버만 새 것으로 바꿔도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둘째, 계절에 맞는 이불로 바꾸세요. 몸이 계절을 못 느끼면 기운도 같이 둔해집니다. 풍수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뒤집으세요. 10년 넘었거나 허리 아프시면 교체 고려하시고요. 지금 당장은 진공청소기로 먼지 빨아내고 뒤집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쓰면
기운이 한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치우세요. 휴대폰, TV, 노트북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실은 생각하는 공간이 아니라 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뉴스 보고 주식 보는 순간 몸은 누워 있어도 기운은 전혀 쉬지 못합니다. 다섯째, 침대 배치를 점검하세요. 문과 침대가 일직선 안 됩니다. 침대 머리는 반드시 벽에 두세요. 창문과 너무 가까운 배치 피하세요. 침대 머리는 기댈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47세 대기업 부장님이 계셨어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데 연봉 1억 원입니다. 그런데 돈이 안 모인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카드값이 매달 500만 원 넘게 나온대요.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통장 쓴다고요. 침실 보니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매일 밤 핸드폰으로 주식 보고 노트북으로 일하고 베개는 3년 넘었고 납작하게 꺼져 있고 이불은 여름용 얇은 거를 겨울에 덮고 춥다고 전기장판 온도 최고로 올려놓고 침대는 문이랑 일직선이고 이 상태론 절대 돈 못 모읍니다. 전부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베개 새로 사시고 이불 계절에 맞게 두꺼운 거로 바꾸고 침실에서 핸드폰, 노트북 전부 치우고 침대 위치도 벽에 머리 붙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엔 절대 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개월 뒤 전화 오셨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잠을 깊이 자니까 아침에 개운하고 출근해서 집중이 되고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충동구매가 확 줄었대요. 배달 음식도 안 시키고 택시도 안 타고 편의점도 안 가게 되고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이 되기 시작했다고요. 침실은 돈을 끌어오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지 않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지금 댓글에 침실 정리 시작 이렇게만 남겨보세요.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는 표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꼭 보내셔야 할 것들입니다. 낡은 부적, 고장난 물건, 1년 이상 안 입은 옷, 의미 없는 액자, 오래된 약. 풍수에서 정리는 물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도 기억도 전부 기운입니다. 아까워서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이 마음이 운을 가장 많이 막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방에서 금 간 그릇 버리고 수저 바꾸고 쌀통 채우세요. 현관에서 거울 옮기고 신발 정리하고 소금단지 놓으세요. 침실에서 베개 바꾸고 이불 바꾸고 전자기기 치우세요.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풍수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천 가정을 봐온 제 경험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금 간 그릇 버리기, 신발 정리하기, 핸드폰 침실에서 치우기. 이건 지금 바로 할 수 있죠. 소금단지나 수저는 여유 있을 때 하셔도 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2026년 여러분 재물 흐름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집 안한 공간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쓸모없는 것 하나만 보내세요. 그 순간부터 기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운은 내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연말에 결정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 기운이 한 단계 더 상승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새해 첫날 반드시 해야 할 풍수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물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